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125회 4교시에 대해서 강평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평가는 따로 하지 않고요. 문제를 읽을 때 일반적인 내용이면은 노란색,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은 초록색,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해상 심층 혼합 처리 공법에서 시공 중에 발생하는 부상토의 처리 방법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공 중 발생하는 부상토의 처리 방법과 고려사항은 제가 초록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DCM에 관한 문제입니다. DCM과 심층 혼합 처리 공법과 같다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 문제 풀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어쨌든 같은 얘기입니다. 개요도를 계략적으로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호안에 이렇게 케이슨 기초가 있을 때 케이슨 하부하고 이런 암벽 부분에 이렇게 DCM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여기는 해상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DCM에 계량토가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해안 이 부분은 이제 연합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지지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량토는 시멘트와 물과 흙을 이용해서 고결체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부상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량을 시행할 때 시행하는 요 주변의 흙들이 이렇게 부상하는 요 부분을 말하는 게 되겠고요. 요 부상토에 대한 처리 방법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DCM 공법이 뭔지, DCM 공법의 개요라든지 시공 방법, 그 다음에 적용 목적, 특징, 이 정도로 첫 페이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토의 처리 방법.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해상을 매립하는 공사용으로 사용이 되겠고요. 부상토의 처리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초 사석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초 사석을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혹은 외해에, 그러니까 바깥 해양에 투기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처리 방법이 있겠고, 이러한 처리 방법에 따라 고려해야 될 사항을 계략적으로 몇 개만 써본다면은 매립시는 품질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되겠고요. 투기시는 해안에 투기하는 경우는 적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운반하는 방법, 그리고 투기하는 방법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토를 존치하는 경우는 존치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안전검토를 수행해야 되겠고요. 폐기하는 경우는 폐기물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시험 시공에 의해서 이 모든 과정이 컨트롤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고려사항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DCM에 대해서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육상과 해상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육상과 해상 폐기물 매립장의 비교. 2번, 해상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지방공학적 특성. 3번, 해상 폐기물 매립장 운영 시 유지관리 고려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육상에 관한 내용만 다뤘는데 해상이 나와서 조금 난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관련 내용을 계략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자연 배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차수층 이런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래 해상 처분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초 사석층과 그리고 연직 차수층 그리고 요 전체가 차수층인 이런 단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 핵심적인 내용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처분장은 매립장 내부의 보유수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차수 기능을 갖추어야 되고, 조류와 파랑 해양의 외력으로부터 매립지를 보호하는 기능이 필요하므로 차폐 호환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고요. 그리고 비교 사항도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체로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캡처한 자료입니다. 자, 육상 매립과 그리고 해상 매립에 대해서 입지부터 주민 합의까지 이렇게 비교한 표가 있으니까 요 내용으로 충분히 물어본 문제 1번과 그리고 2번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보고서 내용 중에 중요한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안 매립형을 공사하기 위한 플로우 차트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폐 호환을 만든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든다. 매립한다. 매립 지반을 관리한다.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 시너지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물어본 3번 문제는 매립 지반을 관리한다.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세 내용을 보면은 침출수를 처리하는 문제하고 매립 지반을 안정화하는 부분 내용이 되겠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시면은 보고서가 나오니까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암 공동지역의 기초지반 보강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고요. 3번 문제는 최근에 123회 2-6과 그리고 121회의 2-1 그리고 119회의 4-2에도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출제 빈도가 잦은 문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회암 지역 나오면은 이제 지반조사 방법하고 그리고 지반 보강인데 저심도인 경우, 고심도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이렇게 간략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성 배수와 피해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산성 배수라는 아주 불편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산성 배수란 무엇이냐? 황화 광물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대기와 차단된 경우는 안정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공사로 인해서 대기로 노출돼서 산소와 접촉하는 경우는 황산을 생성하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산성 배수가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산성 배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산성 배수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성 배수의 발생 원리,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국내의 암석 분포 현황, 이런 부분은 참고하실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성 배수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가 있는데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리고 암석의 풍화를 촉진하는 부분, 여기에 따라 사면 안정성이 저하되는 부분, 그리고 구조물의 부식, 그리고 구조물의 열화를 촉진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산성 배수의 피해, 저감, 대책 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성 배수 자체를 처리하는 방법. 2번은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3번 지방공학적인 방법. 추가적으로 암석의 재활용 부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는 필요하신 부분은 구글에 이렇게 산성 배수로 검색하시면 관련 보고서가 많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왁구 정도로 답안을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두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은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비탈면 보강을 위한 억지 말뚝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억지 말뚝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쓰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억지 말뚝 공법의 개요를 조금 써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공 방법, 그리고 시공 시 주의사항,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엑스트라로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억지 말뚝 공법의 안정을 검토하는 방법, 외적 안정과 그리고 말뚝 자체의 내적 안정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설치 위치에 따라 거동 특성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시는 분들은 말뚝의 간격과 그리고 배치를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억지 말뚝 공법의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적용 시 평가, 적용 시 평가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담아주시면 좋은 답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의 안정성 검토 방법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의 기본적인 안정 검토는 전도와 활동, 지지력, 사면 안정,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액상화와 그리고 치마, 그리고 측방 유동과 그리고 뒷체움제, 품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수 부분까지 이렇게 다 쓰시면 좋은 답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방법과 그리고 원인,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도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전도의 검토 방법을 쓰고 원인은 접한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근익 심도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써주시고 대책은 요거와 반대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도 마찬가지로 지지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써주시면은 아마 3페이지 가득 채우실 거고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교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